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퍼슨 막기나십니다. 저는 카지노를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카지노 관련된 정보와 게임 방법 또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카지노를 다만 도박이 아닌 레저로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지노의 단편적인 안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좀 더 포괄적인 이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에 카지노는 충분히 레저로서 게임으로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카지노 관련된 정보에 대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전 당구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좀 소위 동네에서 껌 좀 씹는다는 저희가 중학교 때만 해도 당구장을 미성년자들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참 지나서 아마 제가 이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당구장을 가족들끼리 오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오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카지노랜다. 당구장 가면 그냥 다 그 논팽이 소구처럼 담배 계속 피고 그리고 좀 동네에서 좀 논다는 질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분명히 그 당구라는 게임도 매우 즐거움이 있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포츠로서 아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만 봐도 굉장히 당구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음주한 사람들은 쓰리쿠션 당구 그런 당구장은 음주한 사람들은 아예 출입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떠들고 막 그러면 혼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듯 과거에 당구가 아주 안 좋은 게임이었지만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못 받았지만 당구라는 게임이 변해서 지금 현재의 스포츠로서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구라는 게임은 동일한데 그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게임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카지노 게임들도 어쩌면 산업으로서 또한 카지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카지노 게임들에 대해서 어떤 중독성이 있고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카지노 게임을 레저로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게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당구 같은 경우도 처음 당구 배웠을 때 기억에 딱 집에 누우면은 천장에 당구공이 굴러가고 막 그런 류의 중독성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성은 들어가다는 거죠. 분명히 카지노 게임에는 중독성이 있고 그 중독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카지노 게임에 빠져들거나 중독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스포츠 게임들은 일종의 매너라는 게 존재하죠. 카지노 게임에서도 게임을 즐길 때 일종의 룰과 매너라는 게 존재합니다. 손님과 손님 간의 매너 또한 게임을 집행하는 그 플레이어와 또한 그 딜러 간의 일종의 매너들이 존재하는데 카지노 게임의 매너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딜러와 그 손님 간의 매너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할 때 어떤 손님들은 딜러의 길을 죽여야 된다. 딜러를 자꾸 괴롭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괴롭히면서 게임을 하려고 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웬만한 딜러들이 여기 손님들이 와서 진상짓을 한다, 비매너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그게 그 본인이 게임을 풀리는데 더 도움이 되거나 혹은 뭐랄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들이 게임이 잘 안 풀리고 돈을 잃으면 오히려 딜러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타까워하고 딜러들이 응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딜러분들은 굉장히 그런 서비스 의식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카오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을 봤을 때 돈을 잃고 있으면 딜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동정보다는 그 공감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그 굉장히 하이롤러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막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씩 베팅하는 그런 테이블이라면 그거에서 플레이어가 막 10억씩 막 따간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환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감정적인 딜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과 일반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는 딜러들은 소통하는 일종의 매너라는 게 존재하는데 서로에게 존중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굉장히 그 딜러들의 어떤 플레이어들은 딜러들을 좀 긁는다고 하죠. 카드를 배팅이 끝난 다음 예를 들자면 배팅이 끝난 다음에 카드를 뽑는데 배팅이 끝나고 그만 배팅하세요. 노멀 벳을 하고 그때서야 막 배팅하려고 하고 잠깐 배팅하려고 하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딜러들의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자꾸 그걸 트라이하고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딜러들을 귀찮게 한다고 계속해서 칩스 체인지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저액 칩스를 가지고 계속 들이밀면서 딜러들이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류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딜러를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돈을 딴다라는 자기 암시와 어쩌면 경험적 또는 잘못된 주변인들의 플레이어들이 알려준 의식 속에서 그렇게 플레이가 굳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게임에 참여할 때 딜러와 뭐 일종의 매너 그런 웃으면서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만 내가 게임에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왔을 때 게임하면서 즐겁게 게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플레이어들 간의 종목별 그런 매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얘기했던 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본인들만 생각하는 끝발 아니면 딜러 어떤 기싸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야기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날 잡고 쭉 끊이지 않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지노 관련 궁금한 점들 리얼리티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